이제 고대 국어부터 이제 옵니다. 그래, 국어사의 시대 구분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대략은 알고 있어야 돼. 아까 뭐 선생님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사 구분이랑 조금 안 맞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는 시기가 이제 고려 건국입니다. 고려 건국부터가 중세야. 그리고 다시 이제 중세가 두 부분 나뉘어져요. 중세가 전기 중세와 후기 중세로 나뉩니다. 요것부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여기서부터는. 그럼 이 전기 중세와 후기 중세를 나누는 결정적인 분기점 언제일까요? 네, 그렇죠. 네. 1592년에 이제 임진왜란입니다. 요걸 잠깐. 미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미안해요. 네. 그러니까 중세랑 근대랑 나누는 분기점이 뭐다? 예, 그게 이제 임진왜란입니다.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분기점이 임진왜란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온다. 그게 이제 1893년 가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긴 한데 어쨌든 19세기 말입니다. 그냥 20세기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예, 이때부터가 현대국어.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거는 이제 중세긴 중세인데 이 중세가 다시 또 이제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요. 전기랑 후기를 나누는 분기점이 바로 훈민정음 창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분기점. 이때부터가 이제 우리말을 쓰기 시작한 거고 우리가 중세 국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요, 여기. 이 부분. 이걸 다루는 겁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제 그걸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외우셔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이 이전에 중세 국어 이전 시기에는 그럼 어떻게 이제 국어가 됐는지 대략적인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야. 보세요. 지금 이제 중세 이전 또는 전기 중세까지 사실 우리 글자가 없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글자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글자를 뭐예요? 빌려야죠. 누구 글자를 빌렸어? 예, 중국의 한자를 빌렸죠. 그래서 글자를 빌리는 거야. 글자를 차용하는 거야. 예. 글자를 빌리는 거를 차자라고 합니다. 차자 해가지고 표기한 거예요. 글자를 빌려가지고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이제 빌렸는데, 우리가 뭐 중국인이 아니니까 중국 발음으로 똑같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좀 약간 바꿔가지고 이제 빌렸어요. 예.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음차할 때도 있고, 소리만 이제 차용할 때도 있고, 때로는 훈차할 때도 있는 겁니다. 뜻을 차용할 때도 있고. 가령 요거 읽으면 이제 뭐예요? 네, 광주죠, 광주. 광주 하고 읽었다. 그럼 뭐 한 거야? 요거는 음차한 거죠. 음차한 겁니다. 근데 또 뭐 지역에 가서는 빗골이라고 되어 있어. 광주 가보면 이렇게 뭐 빗골 뭐 적혀져 있단 말이야. 그거는 원래 뜻을 이제 나타낸 거죠. 이러면 이제 훈차한 거예요, 훈차. 음차랑 훈차 이런 말들이 이제 있습니다. 발음만 이제 따가지고 이렇게 쓰면 음차, 뜻을 차용하면 이제 훈차.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뭐 어렵지? 쉬워요. 아니, 어려워요.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여기 아래쪽에 봐봐. 친절하게 지금 아래쪽에 이제 글자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나. 이 한자가 소나란 말이에요. 소나 혹은 금천은 백성군 이제 사산 사람이다. 라는 말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소나라고 했을 때는, 지금 뭐고, 금천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 그래서 지금 이 동네의 이름은 뭐 쇠가 많이 나오거나 금이 많이 나왔나 봐. 이 동네에 금광이 있었나 봐. 그래서 금강이 있는 그 시내가 있는 동네였던 거야.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이제 쇠내예요. 쇠내. 이 쇠내라는 이 동네를 소나 혹은 금천이라고 부른 거야. 재현이. 소나라고 부르면 뭐가 돼요? 음차예요, 훈차예요? 왜요? 답이 적혀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쇠, 뇌랑 비슷하게 발음을 해준 거죠. 그냥 비슷한 한자 아무거나 갖고 오는 거야.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발음이나 이 쇠, 뇌 비슷하게 발음되는 거 그냥 갖고 온 거야. 뭐 시다, 어찌다 이거랑은 뜻은 상관없어요. 그냥 소나라고 발음되는 거 아무거나 갖고 오면 음차. 근데 쇠라는 뜻이랑 신의 하는 이 뜻을 이제 나타내주고 싶으면 예, 그 뜻을 나타내서 갖고 와서 이제 그러면 이제 금천이 되는 거죠. 요러면 이제 훈차가 되는 겁니다. 이해됨? 금천이랑 썼는데 왜 아래는 세개가 아, 그러니까 쇠금 내천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쓸 때는 세개라고 사람들이 그 동네 이름을 쇠내라고 불렀겠지. 지금 표기랑 그런 게 아니라 말하는 건 아, 둘 다가 섞여져 있어요. 가령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광주에 가보면 빛고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광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우리 말로는 빛고울이었겠지. 근데 사람들이 이걸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빛고울 이렇게 쓰긴 약간 힘들었나 봐. 그래서 빛광자와 마을 그 주자를 따가지고 광주라고 부른 거야. 그럼 어떤 사람, 율민이는 광주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빛고울이라고 부른 거지. 근데 원래 우리가 불렀던 말은 빛고울인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 빛고울을 지금 이제 빛하고 고울, 요거를 이제 뜻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광주란 말 갖고 왔으니까 요때는 이제 훈차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쇠내라고 불렀겠지. 금천이랑 세개 둘다 금천이에요. 쇠내는 그냥 우리 말이에요. 얘는 훈차고 아니고 그냥 얘는 우리가 이렇게 불렀다는 말이야. 우리가 발음으로. 금천과 금천. 그쵸. 네. 그러니까 요게 말은 쉬운데 머릿속에서 요게 문제로 약간 나오면 헷갈려. 지금도 헷갈려요. 아, 근데 요거 헷갈린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요런 말들이 있고 요런 것들이 쓰이니까 알아두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그렇지만 뒤에 문제는 있다. 예. 우리가 익히긴 해야 되니까. 이거 헷갈리죠? 헷갈리지만 예, 문제를 풀면 조금씩 예.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우리 동네는 쇠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쇠내 요거랑 비슷한 한자를 갖고 왔어. 소나. 그래서 소나라고 썼단 말이야, 한자로. 요러면 음차한 거죠. 소리를 흉내낸 거잖아요. 근데 쇠가 금이라는 뜻이고 내가 신내라는 뜻이야. 그래서 금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쇠랑 내의 뜻을 반영한 거니까 그럼 훈차가 된 거죠. 이해됐지? 네. 알았어요, 일단. 자, 보세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중요해. 향찰은, 중요해요. 향찰은 중요해요. 자, 향찰은 언제 쓰여진 말이죠? 그렇지. 언제 쓰여진 말이죠? 한가 언제지? 조선시대에서 조선 초기. 향가 언제죠? 고려? 한국. 삼국시대죠. 신라시대 거잖아요. 신라시대 거. 향가는 신라시대 겁니다. 향가는 신라시대 거. 그래서 향찰로 적혀진 노래를 뭐라고 한다? 향가라고 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향찰이 중요해. 향가는 향찰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적혀져 있는 거야? 한자로 적혀져 있어요. 요게 중요해. 한자로 적혀져 있어. 근데 우리는 뭘로 봐? 한글로만 봐요. 뭐 제막매가니 뭐 가시린이 이런 거 다 한글로만 보잖아. 그러니까 마치 이게 한글로 적혀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 실제로는 향찰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한자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은 뜻을 차용했대요. 요러면 뭐? 훈차. 뜻을 차용하면 훈자. 이게 뜻 훈자예요. 뜻 훈자. 예. 형식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 한자의 음을 빌려서 한자의 음을 빌렸대요. 이러면 음차.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향찰. 이게 향찰. 아래쪽은 안 볼게요. 안 보고 위에 있는 것만 좀 살펴보면요. 예. 선화공주. 아니요. 선화공주 몰라요? 선화공주? 선화공주 몰라요? 이거 맞동서방 몰라요? 맞동서방? 서동요 몰라요? 서동요?
진짜 몰라, 서동요? 네. 서동요 알아, 몰라? 몰라? 서동요. 서동요. 어떻게 알지? 서동요. 뭐예요? 뭐? 바보 온달이랑 평강공주지, 임마. 어디서 짬뽕을 시키려고. 예. 그러니까, 서동을, 서동 한자예요. 서동. 요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맛동서방이야. 먹는 게 아니에요. 맛동서방을 왜 먹는 거야? 너 무슨 무슨 고동이랑 뭐 그런 거 헷갈린 거 아니야? 어쨌든 서동이에요. 서동이라는 사람이, 얘는 백제 사람이야. 근데 신라의 이 선화공주를 좋아한 나머지 선화공주랑 결혼해야지 하고 이제 이상한 노래를 퍼뜨린 거지.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이 선화공주가 이런 이제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선화공주를 내쫓았다는 거지. 그래서 서동이랑 선화공주랑 이제 결혼해가지고 엄청나게 부도 많이 이루고 권력도 쟁취하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처음에 이제 향가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예. 시잖아요. 노래는 다 시예요. 예. 그래서 선화공주라는 사람이 이제 선화공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뭐 한 거야? 음차한 거죠. 음차한 거죠. 지치면 안 돼. 예, 음차.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선화공주 리문이에요. 리문. 그럼 여기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선화공주 님은이란 말이야. 님은. 그러면 님 주자를 썼으니까 이건 뭐예요? 훈차한 거고. 은은 아까 형식적인 부분이잖아요. 조사니까. 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음차한 거야. 아무 한자는 그냥 갖고 온 거야. 숨기다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상관없는 거야. 그냥 발음만 은이 오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훈차하거나 음차하거나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이제 향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말을 썼었다. 예. 참고삼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류가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자를 빌렸을 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빌렸었대. 서기체, 이두, 구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은 시기인지 몰라. 옛날에 이거 다 외웠다니까. 네. 근데 요즘에 이런 거 안 해보잖아요. 그냥 딱 배울 것만. 네. 여러분 공부 부담을 엄청나게 줄여주고, 네. 점점 시험도 쉬워질겠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하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나왔나요? 요거요? 예전엔 나왔죠. 예전에 나왔는데 이제 안 나오죠. 이제 안 나와요. 네. 자, 보세요. 서기체. 서기체라는 건 뭐냐면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그냥 표기하면 서기체. 예. 대신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에서는 쓰지 않은 거예요. 문갑, 책, 읽다 뭐 이렇게만 그냥 한 거지. 뭐 조사나 이런 걸 않는 거야. 조사나 그런 것들을. 문갑, 책, 읽 이래야 되겠네. 예. 어미도 표기하지 않았대요. 이러면 서기체. 이두는 우리말 어순 요건 똑같아. 근데 조사나 어미도 한자로 표기한 거야. 이러면 이두. 구결은 이제 문맥을 파악하기 쉽도록 옆에다가 이렇게 쓰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문갑,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책, 뭐 이런 식으로 옆에다 이렇게 표기해주면 구결. 예. 다시 뭐라고? 형식적인 거는 음차,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거는 훈차.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이해를 조금 해보시려고 노력하시고 어쨌든 요거는 시험에는 안 나온다. 근데 그냥 막 편안하게 그래도 우리 글자가 이렇게 왔구나. 요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의 이제 제자 원리 배웠죠? 언제 배웠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배웠죠? 기억나죠? 종훈이 기억나? 예, 배웠죠, 다들. 그러면 물어보면 되지? 네.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이거 말 그대로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원리에 대해 설명한 거잖아요? 요거를 기록한 책이 뭐예요? 훈민정음 글자고, 훈민정음의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시경 선생님 쓴 거 아니에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써야 돼? 세종대왕님이 쓰셔야지. 그 말은. 네. 그 제자 원리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래서 밝혀지기 전, 언제 밝혀졌냐 하면 1940년에 밝혀졌어요. 제자 원리가.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 그전에는? 아니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이 제자 원리가 밝혀지고 나서의 이야기고, 그전에는 세종대왕이 뭐 변소에서 똥 누다가 창호지 그 창살 보고 요거 보고 쫓아서 만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가 누군가가 했단 말이야. 이덕무란 사람이 했는데, 하여튼 그걸 이제 뭐 이렇게 이어받고 해가지고 일본 애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지. 야, 너네 글자 별거 아니야. 세종대왕이 응가하다가 창살 보고 그냥 만든 거야. 되게 후진 글자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근데 1940년에 이 책이 등장합니다. 아까 내가 뭐로 말을 했네. 그렇죠. 해례본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이 사람이 보관했잖아요. 누구죠? 우리 문화재의 아버지. 문화재의 아버지. 간송. 예, 간송 전영필. 예.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이 책을 발견했고, 발견한 게 아니지. 이 책을 이제 누가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가가지고 돈 주고 샀어요. 30억. 예, 그 책 한 권을 30억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지금 간송미술관이 있잖아요. 알아요? 서울에? 그 간송미술관에 가면 이 원본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 돈이 많았나 봐요. 많았죠. 네. 그래서 그 책이 한 권이 있고, 그 책이 한 권 있고요. 요거에 이제 요 해례본에 요 제자 원리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1990년대 말에 한 권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네. 맞아요. 상주에 내가 그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 수업 시간 때. 예. 여기에 한 권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근데 이제 요거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베이끼. 들어봤나요, 베이끼? 내가 얘기한 적 있지 않나? 아니요? 그지? 내가 얘기했지. 예. 요 사람이 요 해례본 책을 갖고 있어요. 근데, 훔친 거야. 그 미술상이 갖고 있던 거 훔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조 씨인 거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조 보식이 이 미술상이 얘를 이제, 신고했어. 그래가지고 막 경찰이 와가지고 막 뒤졌는데, 없는 거야. 해례본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못 찾게 됐어. 근데, 일단 이 상주본의 원주인은 누구야? 이 사람이잖아요, 조 보식이.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나라에다가 기증했어요. 나라에다 기증했어. 물건은 없는데, 해례본 실체는 없는데, 그냥 증서만 준 거야. 이거 당신들 가져, 나라에서. 베이끼 거 대신 뺏어와. 이러고 주고 죽었어요. 얼마 있다가. 아파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이 상주본의 그 권리는 누가 갖고 있어? 국가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소유하고 있어? 예,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요. 안 주는 거예요. 거의 다 공짜로 가요. 맞아요. 그래, 안 줘요. 그래, 국가에서 막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이 막 이 해례본을 찢었대. 한 장 한 장. 왜요? 찢어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대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소송을 걸었지. 신고했어. 얘가 그래서 뭐 문화재 훼손법 뭐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10년형을 받았어요. 10년형. 감옥에 갔거든. 근데 물건이 근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다시 무죄 내려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베이끼가 이제 딜을 한 거지. 좋다. 나한테 그러면 돈을 주면 내가 이거 국가에 다시 기증할게. 얼마를 요구할게? 100억? 100억? 얼마? 얼마를 요구할게요? 1조. 1조? 100억? 1조? 야, 너네 무슨 이렇게 돈 감각이 이렇게. 네. 이때 이제 문화재청에서 해례본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뭐 신문에서 이렇게 인터뷰로 갔나 봐.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그래도 뭐 상징적인 의미가 엄청나게 크니까
1조 정도의 가치는 있다. 이제 요런 거야. 1조 근데 그건 이게 말이 1조인 거지. 실제로 1조는 아니었어. 그냥 말로. 우리가 엄청나게 큰 가치예요. 요 말을. 그냥 1조만큼의 가치예요. 요렇게 그냥 표현한 거야. 그때 베이키가 이제 그 말을 들은 거지. 알겠어. 그럼 나는 엄청나게 이제 할인해가지고 10분의 1만 받을게. 예, 1,000억을 요구했어요. 와, 진짜로? 아니요. 그래서 지금도 못 받았죠. 살아있고. 예, 살아있어요. 계속 인터뷰도 계속하고. 완전 아니에요. 하면 되잖아. 이 사람, 그래서 자기가 해례본을 기증할 테니까,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줘 하고 국회의원에서 출마하고. 하여튼, 해례본 주는 거예요, 공약이. 하여튼 뭐 이상한 사람이야. 네. 하여튼 뭐 이제 그 책이 해례본입니다, 해례본. 예, 해례본. 그래서 이 해례본에 뭐가 적혀져 있다? 제자 원리가 적혀져 있다, 제자 원리. 이 제자 원리에 초성, 중성, 종성, 요것들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가 적혀져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전에 이제 했었으니까. 자, 보세요. 일단 제자 원리는, 예, 소리 나는 위치입니다, 요게. 위치는 어금니, 혀, 입술, 잇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치아, 그 다음에 목구멍, 요렇게 소리 나고요. 그래서 이 목구멍, 요런 이제 그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서빈이. 모양을 본떴다를 한자로? 두 글자로? 모양을 본뜬다? 혜정이? 모방? 승희? 예, 상형이죠, 상형. 그래서 모양을 본떴습니다. 그래서 상형의 원리로 이제 만든 거야.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그래서 기역을 이제 만든 거고, 윗잇몸에 혀가 닿는 모양, 혀가 이렇게 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 된 거고요. 입술 모양이니까 네모코. 그 다음에 이가 앞니가, 우리가 이를 다 물어보면 이렇게 교차되잖아요. 그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시옷, 목구멍 모양, 예, 이응, 이렇게 만든 거죠. 그느무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만들었다. 기본자는 상형한 거예요. 근데 기본자에다가 지금 뭐 한 거야? 획을 더한 거죠. 획을 더한다. 요거를 두 글자로, 예, 가획한다. 그래서 키읔을 만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얘도 획을 더한 건 맞아. 근데 획을 더할 때 원칙은 뭐예요? 소리가 세지는 거야. 획을 더하면 소리가 세져요. 기역보다는 키읔이 소리가 세잖아요. 그 소리를 세게 만들어준 거야. 재현이, 얘 뭐야? 애플? 뭐예요? 자, 왜? 잠깐 대기해. 앉아있어. 채은이? 종원이? 아, 이거 배운 거 아니에요? 요 글자가 중요합니다. 읽을 수 있어야 돼.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응에 뾰족 튀어나온 거예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서영이? 서빈이? 설마 한 사람은 알겠지. 민채한이? 혜정? 승희? 다인? 넘어가죠. 옛 이응입니다. 옛 이응. 선생님. 예, 옛 이응. 알죠. 옛 이응. 근데 얘는 소리 세기가 세져요, 안 세져요? 안 세져요. 그래서 얘는 가획의 원리가 아니라 그냥 생뚱맞게 튀어나온 글자야. 그래서 이체자라고 그래, 이체자. 다른 글자와는 다르다. 이체자. 옛 이응. 옛 니음이라고 하고 싶어서? 아니요. 다르죠. 응? 왜냐하면 얘는 보통 얘가 지금 받침에 오거든요. 받침에. 응? 받침에 오기 때문에 요러면 음가가 있고요. 음가가 있고 얘는 음가가 이제 없는 부분에 주로 쓰였습니다. 음가가 없는 부분에. 그러니까 초성에 주로 쓰인 거지. 만약 얘는 이제 종성에 주로 쓰이고. 그냥 이응 우리가 발음하듯이 잉. 예.
내가 조선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시면 조선시대 발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해놓은 그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성조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말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뭐 그러는데 뭐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가. 뭐 물질적인 뭐가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럴 거라고 추측할 뿐이야. 자, 그 다음에 니은이 기본자고 이렇게 되면 뭐다? 가획한 겁니다. 소리 세기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세지는 거야. 미음이 기본자고 부, 푸 세진 겁니다. 그 다음에 시옷이 기본자고 즈, 츠 이러면서 이제 가획됐는데 이러면서 또 이렇게 또 새로운 글자가 나왔어요. 얘도 물론 이제 가획한 거지만 소리 세기가 세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이체자. 그리고 얘를 뭐라고 읽는다? 반치요. 그렇죠. 얘는 반치. 아까 치음이 뭐였어요? 치음이 뭐였죠? 이 소리가 이치 해가지고 치음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음의 반 정도의 소리 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응. 다음에 이제 얘하고 얘를 이렇게 넘어올 때 역시 마찬가지로 뭐 가획된 겁니다. 소리 세기가 세진 거네요. 그럼 얘는 뭐라고 읽는다? 얘는 여린 히읗. 여린 히읗? 그렇죠. 네, 여린 히읗. 읒 적어보세요. 여린 히읗 적어봐. 이거 못 적으면 진짜 여린 히읗. 여린 히읗 적어봐. 아래쪽에다가. 여린 히읗. 진짜야? 왜 사람 그리고 있어? 여러분의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난리 큰일 났네 그냥. 어딨어? 너무 가느다란 물방울을. 여러분 우리가 세종대왕님이 무덤에서 우세요. 예, 히읗이죠. 히읗. 서영아 맞았어. 맞았어. 히읗.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키읔이죠. 얘는 티읒이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피읍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또 시키면 또 못한 애들이 진짜 부지기수입니다. 어쨌든 여린 히읗이야, 여린 히읗. 요 세 글자가 나중되면 뭐 된다? 없어져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몇 글자였어, 총? 17개다가 오늘날에는 몇 개야? 그러면 14개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자음은 총 14개가 된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아음, 어금니 소리, 뭐 설음, 혓소리, 입술 소리, 입소리, 그 다음에 이제 목구멍 소리 이렇게가 있고, 예, 반설음, 예, 리을이 그렇습니다. 리을. 얘도 이체자야. 리을도. 여기 이체자. 그다음에 반치음, 예, 세모. 예.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어렵게 내는 학교들 요것도 다 외워서 시험 내요. 네. 반아름다고 안 해요. 그냥 얘는 울림 소리도 그냥 나고 그냥 이렇게 나는 거라서 얘는 그냥 그대로 확인한 겁니다. 예. 위치가 그냥 발음난 위치가 그런 거야 지금. 그래서 어쨌든 총 14개가 된 거예요. 3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뭘 다룬 거야? 초성. 또 다행히 초성이 뭔지 알지? 여러분을 좀 약간 무시하게 됐어 아까. 네. 요 부분이 초성입니다. 알죠? 글자의 첫 부분. 예.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중성, 여기가 종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성은 모음입니다. 모음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 뭐예요? 뭘 따서 만든 거야? 예, 지인을 따서 만든 거잖아요. 천지인. 예, 천지인. 뭐. 그래. 그게 요거 치기 편하게 해서 이렇게 이쪽에다가는 천지인 깔고 아래쪽은 자음 내리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쓰는 쿼티자파는 이게 섞여져 있잖아. 우리가 편하게 칠 수 있도록. 하여튼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요것도 역시 하늘 모양 따라하고 땅 모양 따라하고 사람 모양 따라 했으니까 뭐? 상형이에요, 상형. 예, 상형. 그 다음에 이렇게 상형된 거에다가 다른 글자들, 다른 천지인의 다른 글자를 갖고 와가지고 합쳐준 거죠.
요런 뭐라고 한다? 합성. 합성. 그래서 이 기본자에다가, 이렇게 초출된 거에다 다시 한 번 더 합성해주면, 예, 제출자가 되는 겁니다. 초출에다 다시 한 번 더 합성해주면 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 같은 경우에, 모음 같은 경우에는 상형과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상형과 합성의 원리로.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종성이 남았잖아요. 초성과 중성은 지금 했잖아. 예. 종성의 요 말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종성의 요 말. 자, 요거 한자 적혀져 있죠? 해석해 보세요. 네. 아니, 부정이다. 쓸수 없다. 쓸 용? 맞아. 소성에 쓸 수 없다. 중성은. 중성에 없는 거는. 뭘까요? 종성, 부용, 초성?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종성은 종성이겠지 뭐. 초성은 초성이겠지. 문제는 부용이네. 쓸 수 없다. 이게 안일부자가 아니잖아요. 아니고도 아니고. 다시 쓴다. 네? 그러니까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 이거예요. 왜? 그냥 초성에 있는 자음 어차피 받침에다 똑같이 쓰면 되니까 종성을 별도로 만들지는 않겠다 이거죠. 초성을 만들어 놨으니 초성을 그대로 이제 종성에다가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종성의 글자는 별도로 만들지 않아요. 그냥 초성을 그냥 쓰겠다 이겁니다. 아까 초성이 몇 개였죠? 17개잖아요. 네, 17개. 17개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14개라고. 현대에는 14개고. 네. 그래서 다시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훈민정음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원리야. 뭐라고? 종성, 부용, 초성.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종성, 부용, 초성.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 부용, 다시 쓴다. 그래서 굳이 이제 종성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럼 모든 초성이 다 올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이제 2학기 가서 배우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예. 이제 거기서 보면 모든 초성을 다 쓰지 않아요. 종성에. 너무 많으니까 외우기가 힘들지. 이 단어 하나 외우려고 하면 얘가 이렇게도 되고 뭐 이렇게도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다 올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한 단어를 외우려면 17개의 받침과 같이 해서 외워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줄였어요. 줄였어. 8개만 쓰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걸 팔종성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훈민정음 처음 만들었을 때, 이때는 종성, 부용, 초성,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팔종성법으로 넘어와요. 바로 넘어온다. 요거 외우고 있어야 돼. 처음에 종성, 부용, 초성이었지만 팔종성법으로 넘어왔다. 팔종성법. 모음이 몇 개냐, 뭐라고. 세보면 되잖아요. 네. 하나, 둘, 셋. 초출 4개, 제출 4개여서 11개네. 네. 자, 요렇게 팔종성법으로 일단 종성, 부용, 초성이고 팔종성법으로 넘어왔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런 글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예. 귀엽다. 요렇게. 요러면 어떻게 읽어야죠? 네. 붕. 네. 그렇게 읽진 않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받쳐져 있으면 요거를 이제 순경음 이제 위에가 비읍이니까 비읍 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나머지는 여러분이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가끔씩 이제 설명을 하면서 나오니까 별 문제가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어쨌든 교과서에는 얘만 나와져 있어요, 얘만. 그래서 얘는 순경은 그럼 뭐겠어요? 미음이고, 얘는 뭐 순경은 피읍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어쨌든, 비음보다 여리게 발음해주면 되는 거야. 비음보다. 예, 원래, 비읍보다 여리게 발음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리게 되죠? 좀 힘없이, 밥 안 먹은 듯이.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얘는 지금 세로로 나란히 쓴 거예요. 세로로 나란히 쓰다. 요거를 한자로 연서.
세로로 나란히 쓴 거를 연서라고 합니다. 연서. 네, 연서. 자, 그 다음에 가로로 나란히 쓰면 병서. 병서. 병렬하다 할 때 병서. 네, 병서. 가로로 나란히 쓰면 병서. 같은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면 각자병서. 다른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면 합용병서. 이거 배웠죠? 중학교 때 배웠지? 진짜 다 처음 들어봐요. 아닌데? 안 배웠어요. 각자. 배우지 않았어? 안 배웠어요. 절대 안 배웠어요. 연서도 처음 들어봐요. 아, 연서는 거의 처음 들어봤을 가능성이 크고, 연서 요거는 내가 가르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애들. 아닌가? 네. 하여튼, 요렇게. 나란히 가로로 쓰면 병서, 세로로 쓰면 연서. 그 다음에 같은 글자가 반복되면 각자병서, 다른 글자면 합용병서. 근데 여기가 이제 약간의 논란 지점인데, 여기가 논란 지점이에요. 교과서마다 약간 달라서 그래. 뭐라는 거야? 아, 기억시가 아, 그거 말하는 건가? 예.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발음을 했대. 이렇게 모르지 뭐 부득 뭐 하여튼 뭐 다 발음을 했는데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읽을 때는 그냥 뜻이라고 읽어요. 그냥. 뜻이요? 예.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진짜 그거예요? 뭐예요? 네. 진짜 신기하다. 하여튼 그런데 다른 글자면 합용, 예, 같은 글자면 각자병서. 요걸 이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모음자는 아까 처음에 만든 건 몇 개였어요? 11개였잖아요. 11개를 이제 합용해서 합쳐가지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상형과 합성한 거는 얘네들이고 나머지는 합용했다고 해야 돼, 합용. 오늘 13개가 있는 거예요? 11개가 아니, 아니,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건 11개고, 그걸 이제 조합해가지고 조금 더 만든 거지. 예. 오늘 몇 개야 하면? 11개라고 해야죠. 11개, 그 다음에 17개, 총 28개의 자모음 갖고 우리가 신나게 이제 발음을 하고 글자 쓴 거죠. 자, 그래서 뒤쪽 넘어가서 16페이지 16페이지 1, 2, 3, 4, 5 16페이지에 1, 2, 3, 4, 5 자, 풀어보세요. 요거를 해보자. 그거를 먼저 해. 오랜만이다. 이거 단어들 제가 찾아요? 일단 먼저 찾아봐. 그 맨 뒤까지 다 해, 일단. 선생님이 10분 뒤에 틀어줄게. 일 번 은근히 헷갈리죠? 모르면 둘 다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언제 써? 위로할 때 그 위로. 아니요.
하다 위, 행위 할 때 그 위잖아. 안 만든 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있어야지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저 풀었어요. 승희 스피드의 정답률과는 별개로 스피드 짱. 왜 안 풀었지? 왜 안 풀고 있지? 틀려도 되니까 과감하게 어? 율민이를 위해서 잠깐 쉬지 뭐. 네. 아까 그 서동여가 응. 그 원효대사랑 관련된 거 맞아요? 서동요? 원효랑 관련이 있나? 네, 역사 시간에 원효대사랑 관련있다고 배웠거든요. 나도 약간 헷갈리네. 무슨 관련이 있지? 그 원효대사가 스님 미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 하면 있는 건데 그 원효대사가 부른 노래가 저거라고 들었거든요. 저런 거랑 비슷한 걸로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서동원, 원효랑은 다른 사람인데. 근데 그 원효대사가 불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데, 지금 내가 그걸 맞다 아니다를 확답을 못 해주겠네. 기억이 그냥 나도 가물가물하네. 근데 엄매가 화석보다 어려우니까 응. 좀 더 낮은 점수를 받아도 등급이 같게 맞지 않으니까 평점이 되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화작이 87.1등급 1등급이면 엄매는 84점. 근데 그럼 엄매가 더 어려워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권은 뭐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데 하위권이 화작보다는 많은 거야. 하방으로 많이 깔려져 있는 거지. 화작은 쉬우니까 애들이 많이 점수가 이제 평균적으로 높고 엄매는 평균이 이제 극과 극이겠지. 문법을 못하는 애들도 많이 했으니까. 그 문법이 아니라 자신 있다 싶으면 엄매하는 거 그냥 웬만큼 문법에 흥미가 있으면 엄매하는 게 낫다니까. 흥미가 전혀 안 생기고 재밌잖아 이거. 지금 다 똑같다고요. 저는 솔직히 다 맞는 거 같거든요. 자 여러분 됐죠? 완벽해. 내 걸. 자 보세요. 인간이야. 자 지훈이 1번 5번. 5번 맞아요. 그쵸 5번이지. 자 밭은 같은 밭이 이제 밭전자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한 거예요? 이 밭을 밭전으로 표현했을 때는 훈차한 거죠. 근데 한 밭이라는 거를 한일과 앞전으로 써서 표현했다. 그러면 예, 요거는 뭐예요? 얘는 음차하고 얘는 뭐 밑도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답은 5번이네요. 답은 5번. 그 다음에 2번에 율미 해본다고?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봐. 실질 형태소는 한자의 뜻을 빌린다. 실질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는 한자의 음을 빌린다. 다인이. 형식 형태소에는 뭐가 있다? 형식 형태소는 접어줘. 접사, 어미, 조사, 접어줘.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음차한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도 여기서의 형식 형태소는 뭐야? 서랑 도죠. 가는 지금 어간이니까 얘는 실질일 거 아니에요? 얘는 실질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 해줘야 돼? 음차해줘요? 훈차해줘요? 훈차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훈차해준 거잖아요. 그럼 뒤에는 뭐 해줘야 돼요? 음차해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뭐 했어? 훈차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예. 그래서 답은 3번 된 겁니다. 얼핏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예. 요런 또 이렇게 중간에 헷갈리는 지점이 있었네. 자, 그 다음에 3번에 채은이 기억은 아음이잖아요. 아음. 아까 혀가 목구멍을 이렇게 막고 있는 모양이라는데 예. 우리 혀가 이 목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 모양을 반영한 거다. 뭐 한 거야? 반영했다는 말은 상형한 거다. 맞아 틀려? 예, 맞네요. 종원이 그 몇 번 돼야 돼? 4번 이응에 지금 획을 더해서 옛 이응이 지금 된 거죠. 그럼 옛 이응은 어딨냐? 여기 있다. 옛 이응은 이응보다 더 강한 소리를 낸다. 맞아 틀려? 아니죠. 이채자는 소리의 세기와는 예,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한글 창제 원리. 서영이 아무거나 얘기한 거지. 2번 초성자의 가획자. 초성의 요거잖아요. 요거 초성이. 요게 가획자는 요거네. 초성의 가획자는 기본자의 획을 더하는 방법이야. 맞아 틀려? 네, 맞죠? 가획이란 말이 획을 더하는 거니까. 맞네. 2번은 맞아요. 틀린 거 고르는 거죠? 서빈이? 종성, 부용, 초성은 초성과 종성 둘 다 자음의 성격 아니죠. 잠깐. 초성과 종성 둘 다 자음의 성격 맞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초성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겠다는 말은 초성이나 종성이나 요 말이니까 둘 다 자음이란 말이잖아요. 5번도 맞네. 민찬이? 중성자의 모음의 초출자는 기본자에다가 얘만 지금 이제 붙인 거였잖아요, 아까? 예. 조합하여 이제 만든 것이겠군. 답은 3번 돼야겠네요.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5번에 혜정이 2번 니은의 획을 더할 때마다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는 계속 더 세진다. 획을 더한다는 말은 가획한다는 말이잖아요. 가획하는 거 니은의 가획하면 뭐돼? 디귿. 그 다음에 예, 티귿 되잖아요. 그럼 점점 소리가 세지는 거죠. 예. 답은 2번이에요? 아니죠? 승희. 3번 티읕이 나타내는 소리의 세기는 서름 중에서 요렇게 여기 또 서름이 하나 더 있죠? 리을까지 있잖아요? 예. 근데 얘는 소리 세기랑 상관이 있어 없어?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요 안에서 보면 얘가 제일 센 거네. 3번도 적절. 다인이. 옳은 거 고르는 거구나. 그럼 답은 3번이네요. 네. 그럼 답은 3번이네.
이체자잖아요. 네. 네. 답은 3번 딴 거였지? 아, 3번 했어요. 네. 여러분 잠깐 쉬겠습니다. 네.